자, 이번 시간은 아마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들이 다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우울증도 있고 예민해지고 그러고 날카롭고 이러지만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또 이제 수업을 받고 학업을 이렇게 계속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서 이러한 어떤 그 위기감을 느끼고 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저 입장에서는 처음이지만 여러분들조차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냄으로써 어떤 거 견딜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거 우리가 면역력이 생겼다 그럴까요?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보다 더한 어려운 일들도 충분히 지혜롭게 잘 모든 일을 슬기롭게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식품영양학과인 학생들이니까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나면은 당연히 영양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고 이 면허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허를 받으면서 결국은 영양사로서의 그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영양사 역할은 사실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면서 오는 어떤 그 책임과 의무가 또 있고 또 권한도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또 좌절감도 느끼고 어떤 그 전문직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의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우는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평생을 사실 꾸준히 내가 이 영양사의 어떤 그 전문직에 종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춘다면은 정말 이 자기의 그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충분히 다 본인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단 수업 마지막 말미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 마지막 끝내놓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전달이 되겠지만 얘기할게요. 영양사 면허라는 것은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다음 1, 2, 3이죠. 그죠? 이런 학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18년 12월 11일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산업대학, 지금은 산업대학이 없어졌죠. 전문대학도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2년제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이나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비용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인데, 사실 이러한 산업대학, 전문대학 이러한 표현은 없애는 게 맞는데 이러한 것들 개정을 또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사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서 고시하는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했는데, 이 양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바로 이제 여기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고시의 시험을 합격한 후에 면허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가 있다. 국가시험 관리.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다음에 영양사라는 이게 제가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에서 아주 간단하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딱 해놓는 것들을 제가 해놓길래 제가 발췌를 했는데, 영양사란 무엇인가 했을 때 영양의 균형을 고려하고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식품의 신선도 및 함유되어진 열량을 의 단위를 계산하고 섭취하는 영양소의 양도 분석합니다. 이렇게 영양사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네요. 이거는 2018년도 전국 영양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건강가치를 실현하고 행동하는 영양사라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영양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양사들이 전국 영양사들인데 장소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직무연수도 여기까지 포함이 되어지네,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라는 건 전혀 상관하지 우리가 생각도 못한 것들이죠. 여기 보면 2018년 전국 영양사 학술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술대회를 매년 치르게 되면은 여기 가서 자기 어떤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참석하면은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2018년 전국 영양사 학술대회, 또 여기다 영양사 학술대회,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이렇게 전부 막 큰 비모에 설치해가지고 보여줬네, 그죠? 그리고 이 시행규칙에서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에 보면은 식품위생법 제15조 1항 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이나 학점을 이수하고 또 별표 1의 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를 전공한 사람, 졸업한 사람, 또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교과목이나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외국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내가 대한민국하고 국교를 맺은 국가의 외국에서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요건을 갖추었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하여서 정하는 국가에서 뭐 졸업한 사람이라든가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영양사 면허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대한 과목이죠. 그럼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은 영양학, 생화학, 영양학도 뭐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영양교육과 식사요법 및 생리학 등 임상영양학은 임상영양학이라든가 영양상담, 영양판정 및 지역사 영양학을 포함해서 이러한 것을 또 뭐라 그럴까요? 시험 과목이 들어가고, 식품학 및 조리원리에서 식품학이라든가 식품미생물학, 실험조리, 식품가공 및 저장학을 다 포함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위생관계법규, 단체급식관리나 급식경영학, 식생활관리, 식품위생학, 공중보건학과 이제 영양, 그 다음 보건의료, 보건위생관계, 식품위생관계 법규를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서 이제 4과목의 시험을 치르는데, 실제적으로 포함되어지는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거의 한 약 20과목 정도의 시험을 치니까 굉장히 시험 범위가 어찌 보면 넓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시간은 4시간이지만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서 이제 합격을 이제 이렇게 당락을 결정시고, 그 다음에 국가시험 합격자는 전과목 총점 60% 이상이고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해야 되니까 40점을 못 맞고 38점을 맞고 딱 평균이 뭐 70점이라 할지라도 과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40점 이상이 되고 평균에서 60점 이상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60% 이상. 그리고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 방법, 배점 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해서 이거는 별도로 근데 제가 우리 사실 여기 적으려다가 너무 양이 많아서 이건 안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흔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에 대한 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있네, 그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2015년 4월 29일 날
시행규칙 2015년 5월 19일 날 주요 개정되는 게 뭔가면은 2017년 시험 적용 교과목 18과목 중에서 18과목이네요. 52학점 영양사 현장 실습 8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지만 응시를 할 수 있는데 응시 자격 학과명은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이렇게 되고 학부의 전공명은 식품학이나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이렇게 됩니다. 기존의 9개 과목에서 4개 과목을 통합을 하게 되는데 1, 2, 3, 4교시까지 되어져 있고 그죠? 그럼 1교시부터 뭐 2교시, 3, 4교시 쭉 연결되는데 뒤에 부분은 제가 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뭐 8시 30분짜리 9시부터 10시 40분 100분 동안 시험 치고 그 다음에 2교시는 뭐 85분 3교시는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뭐 3, 4교시까지 시험을 칠 것이고 적용 기간은 40의 영역 이제 요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18과목을 요렇게 뭐 52학점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9개 과목에서 4개 분야를 통합을 해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시험 형식은 오지선다형이고 객관식이 220문제고 토탈 185분이니까 100분 185분 요 1교시 2교시가 그렇고 또 3, 4교시로 별도로 있게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이나 뭐 컴퓨터 검색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소 면허를 받을 수가 없다 해서 정신건강 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의사가 인정하면 뭐 이렇게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감염병 환자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가 없다.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이 된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영양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14조 법 16조 2호에서 감염병 환자라는 것은 감염병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감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암호에 따른 B형 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 환자들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지선다형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영양사의 업무는 본다면은 건강 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상담을 하게 되고 영양정보, 식품 영양 정보를 제공을 하고 식단을 작성하고 금식 및 배식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를 작성을 하고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영양사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법 제15조에 따라서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영양사의 보수교육은 보건기관,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 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해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1항에 따라서 보수교육의 시기, 대상,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즉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이 보수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협회는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 윤리 확립, 영양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양사협회를 설립할 수가 있던 지금은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져 있죠. 사단법인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설립되어지는 게 사단법이 되겠죠. 그죠?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여서 되는 건데 우리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이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에 의한 규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칙으로서 임상영양사가 있는데 임상영양사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영양판정,
영양 상담, 영양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 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자격 이거는 다 할 거고, 여기에 대한 것 요 다음 페이지 나올 겁니다. 시행규칙에서 임상영양사의 업무는 법 제23조에 따라서 임상영양사는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을 한다. 이래서 영양 문제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영양 요구량을 산정하고 하는 등의 영양 판정을 하게 되겠고, 영양 상담이라든가 교육, 영양관리 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고, 영양 불량 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나 임상 영양에 대한 자문이나 연구, 그 밖에 임상 영양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임상 영양사의 업무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영양관리를 의뢰를 하게 되면 임상 영양사가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양 상태를 판정을 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영양 상담 및 교육을 시키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주치의하고 협의를 할 수 있고 섭취량을 조사하고 영양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임상 영양사의 업무인데, 치료 계획을 실시를 해서 영양 상담, 식사 변경, 섭취량 조사, 영양 지원 해서 실시된 내용을 평가 및 조정, 그 다음에 외래 및 상담 전화를 받는 것이 임상 영양사의 고유 업무라고 볼 되겠고요. 그 다음 임상 영양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여기 각호에 해당되는 그런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를 하는, 즉 제24조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수료와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 경력을 충족한 사람이 바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고, 이 응시에 합격하면은 임상영양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지 임상영양사 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가 이제 개정이 됐을 때에 본다면은, 개정 전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서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자격 기준이 개정 전하고 개정 후가 좀 바뀌었는데,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에 합격해야 된다고 놨죠. 앞 페이지에서 설명이 됐었는데, 요 제24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민영양관리법 24조에 따라서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수료와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 실무 경력을 충족한 사람이 임상영양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데 비해서 바뀌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완화를 시켜가지고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 경력을 충족한 사람이 이제 임상영양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이 합격을 하면은 결국 임상영양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영양사에 대한 이제 면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나오는데, 사진 붙고, 그죠?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1항에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자격 면허, 보건복지부 장관 누구누구, 몇 년 몇 월 며칠, 성별, 생년월일, 근거는 바로 이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영양사 면허가 이제 나오네, 그죠? 있고. 끝까지가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다음에는 퀴즈가 있는데, 영양관리사업의 요령에 대해서 적으시오 하고, 식품위생법 제52조 영양사와 관련, 51조는 조리사와 관련되고 52조는 영양사와 관련해서 영양사를 고용해야 되는 어떤 의무에 대해서 적으시오라는 게 아마 둘째 시간인가 이번 주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쪽지로 이제 보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공지사항을 이제 제가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블랙보드 올린 것은 뭔가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14주차 강의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건 15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석 때에 어떤 공휴일로 인해 가지고 강의 안 됐던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 그렇게 12월 7일 월요일 날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업로드 시켜놨는데, 그거는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공지를 올렸고, 여기까지가 수업 내용이고, 그래도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려져 있는 그 내용은 사실 되게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이 나지 않더라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때 그 강의하는 것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들이라 제가 그 3시간 분량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까지가 이번 기말고사 시험 치는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한 학기 동안 진짜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 성의껏 이렇게 그 강의를 함에 있어서 내용 전달이 제대로 옳게 그냥 제가 의도하는 것과 똑같이 100% 전달이 아마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또 좀 사투리가 심하다 보니까 듣는데도 좀 무리가 있었을 것도 같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어느 누가 강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은 다 중요도를 따져서 그냥 비켜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고요. 사실 이 코로나라는 우리가 듣도 보도 참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거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갇혀져 버리게 됐습니다. 생각이 갇혀지고 생활이 갇혀지고 활동 범위가 갇혀졌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행동 반경이라든가 행동 패턴이라든가 가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해 볼 그런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어떤 동시대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를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을 준다. 더 어려운데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맷집을 키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이거는 우리가 이게 너무 속상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단단한 어떤 인생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감염되면은 물론 그것을 극복하기도 어렵겠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이 있죠. 그리고 뭐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블루가 오히려 코로나 유병률보다도 더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오히려 더 높고, 이렇게 돼서 상당히 사회 자체가 우울하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뭐 끝이 다 보이는 것도 같으니까 충분히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수업이 조금 거기에 비한다면은 뭐 수업이 조금 덜 되고 좀 부실하다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 큰 어떤 시각으로 본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이 강의는 오늘 좀 더 이렇게 넓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학기는 뭐 이렇게 아쉽게 보냈고, 제가 여러분들 얼굴도 못 보고 저 역시 여러분들도 제 얼굴을 못 봤지만, 혹여라도 기회가 닿는다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좋은 내용이 충실한 강의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영양사의 어떤 진료 문제라든가 뭐 이런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쪽지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잊지 않고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았고, 시험은 제가 이 강의 내용 중에서 쭉 나오니까 제가 공지사항에 올리긴 했습니다만도 시험 중에 나오고, 성적은 웬만하면 다 좋은 점수를 드리려고 제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도 너무 또 오픈 테스트를 하는데도 오픈북 테스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안지 합숙성이 너무 잘 못되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이 인터넷상으로 이 온라인상에 다 떠버리게 돼요. 그래서 꼭 좀 성의껏 잘 작성을 해가지고 문제 제출 이렇게 풀이를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도 여러분 잘 읽고 성적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러고 남은 올 한해 남은 시간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